2013년 8월 19일 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다른 경찰관들은 안 그렇다는데 왜 너만 수사 압력을 받았다고 하느냐. 역사 이래 제 할 일을 고집했던 사람들이 수만 번 받았던 질문입니다. 왜 너는 고마운 삼성이 돈으로 대한민국의 권력을 찬탈했다고 주장하느냐. 다른 기자들은 아니라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 삼성 엑스파일 보도를 추진하면서 저 역시 수도 없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조직의 논리를 한 개인이 거스르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내부 고발자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일이죠. 우리 사회는 공익적 내부 고발자가 참 드뭅니다. 오늘 권은희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이 그걸 했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는데 서울청 전 김용판 서울청장이 전화를 직접 하셨고요. 통화를 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를 하셨고, 그 근거로는 내사 사건인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과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하면 그게 어떡하냐, 이런 근거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과장과 통화한 것은 격려 전화를 했다라고 제가 질문한 내용을 부인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김용판 청장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네,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아직 날이 시퍼런 정권 초반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조직 총수의 거짓말을 고발한 겁니다. 권 과장의 용기는 급기야 12월 16일 경찰 역사의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 허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의 진실에 이릅니다. 이러한 허위 수사 결과 발표가 12월 16일 11시에 있었는데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다라고 당시 댓글 사건 수사 책임자가 확인해 준 겁니다. 앞으로 권은희 과장은 어쩌면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권 과장 개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진실의 대가입니다. 고발뉴스 또한 그 대가를 함께 치를 겁니다. 고발뉴스는 다시 한번 권 과장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을 지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54분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5,105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지난 주말 제8차 촛불 집회가 어김없이 열렸는데요. 국정조사 중계방송을 보고 실망한 탓인지 4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검으로 가자 하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특검 가능 여부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국회가 결정하게 될 텐데요. 답은 촛불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발뉴스는 촛불에게 묻는다 하는 제목으로 연중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고 장준하 선생님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8차 촛불대회는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장준하 선생의 38주기 추도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묵념 발언. 첫 발언자로 나선 민변 장주영 회장은 원세훈 김용판의 청문회 선서 거부를 지적하면서 국정조사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선서 거부, 답변 회피, 한심하고도 오만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국정조사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국정원의 범죄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뒤이어 등단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도 국정조사가 원판 김세중 2명, 김무성, 권영세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에 실패했다면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청했습니다. 어제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세훈, 김용판 일병 구하기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김무성, 권영세의 정인 출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권영세의 정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고 김세엄 나온 국정조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경찰청 수사 은폐, 정상이란 불법 공개, 특검을 도입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은 그나마 지금까지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내용, 즉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전날 청와대 인근 식당 백송에서 4시간에 걸쳐 대책회의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며 참석자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2년 12월 15일 그들은 매우 특별한 점심 식사를 했더군요. 대선을 나흘 앞두고 한낮에 무려 5시간 동안 식당에 앉아서 누구와 무엇을 모의하였는지 입만 다물면 진실은 은폐된 것이라고 믿는 저들. 그날의 점심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그런 특별한 점심이었을 것입니다. 자, 조금 전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주로 어제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 관련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곳 고발뉴스 텐트를 오늘도 쳤습니다. 천막을 쳤는데 이곳에 저희 스태프들이 다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1219명의 촛불 시민들에게 묻는 그야말로 대장정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정치권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하나하나 촛불을 든 시민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서 안내해 줄 사람들은 바로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여기 참여하고 계시면서 또 어떻게 앞으로 전국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에서 학생들한테 중국 철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네, 중국 철학 가르치고 중국 철학을 가르치고 계신 강사입니다. 강사셨는데 네, 해고 2년 전에 해고가 됐다가 1년 11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해서 1년 11개월 1년 11개월 거의 2년 동안 그래서 학교 측에서 내년부터 강의를 주기로 하고 내년부터 또 연구원으로 2년간 임용하기로 하고 연구원 2년 그래서 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서 이런 시를 접고 이렇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촛불 집회 참석하게 됐습니다. 2년간의 항의 시위를 통해 연구원의 지위를 회복한 류승원 박사.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문재인 의원의 즉각적 촛불 시민과의 결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원 불법 개입 문제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문제지 문재인 후보가 개인적으로 선복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문제하고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분을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와서 함께 싸워야 된다. 민주당의 무기력한 대응을 성토하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역사학자 한흥구 교수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는 정치인을 남기고 무능한 민주당을 즉각 깨야 한다고 힘줘 강조했습니다. 역대 야당 최고의 무능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결합돼서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이 더운 무더위에 나온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다가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죠? 민주당이요? 나는 당에 깨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러면 정말 민주당에서 시민들이 보기에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안팎일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만 갖고 하면은 이게 돌파할 길이 나도 127명이라는 거대 군단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뭉개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만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이만한 바위덩어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가는 방법은 당장 당을 깨는 방법이다. 나는 민주당이 정말 거듭나는 건데. 멀리 경남 진해에서 올라왔다는 촛불 시민 이희수 씨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다른 해외나 이런 곳에서는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하지만은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지금은 살기 힘들지만은 민주화도 우리 지켜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투쟁 언론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 씨도 촛불을 들었는데요. 백 편집인은 정치적 꼼수로 촛불을 피하려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어떤 일어나는 촛불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바로 살 때까지 지속될 거다. 이 점을 명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촛불 집회는 흥을 더해갔는데요. 국정원의 댓글 업무를 풍자한 퍼포먼스가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는가 하면 촛불 스타로 등극한 류엔탁의 풍문으로 들었소 노래도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원세훈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 말을 대미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 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시민들이 들어 보이는 퍼포먼스로 장식됐습니다. 네, 9시 20분이 되면서 국민촛불 집회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런데 이제 촛불 불과 한 2달여를 타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걸릴지 촛불에게 길을 묻는 저희 고발뉴스의 촛불에게 묻는다 캠페인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까요? 저희 열심히 인터뷰를 했는데 7명밖에 못했습니다.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더라도 1219분의 촛불 시민들로부터 12.19 부정선거를 이겨내는 승리의 교훈을 꼭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TV로 국정조사 중계를 시청하셨겠지만 많이들 화도 나고 또 실망스러우셨죠. 촛불 집회에서 나온 것처럼 특검이 됐든 박근혜 대통령 하야든 모든 일은 정치 공학이 아니라 촛불 속에 답이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촛불 시민에게 어둠 속 길을 묻는 연중기획 1219 촛불에게 묻는다는 계속될 겁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원래 이런 상황이 되면 언론은 단순 중계만 하는 게 아니라 증인들 발언의 거짓말을 찾아내고 실제 후속 취재를 통해서 일부나마 진실을 찾는 데 기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추가 취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언론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신 15개나 되는 TV 뉴스들 중 생중계를 하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고요. 대부분 증인들을 감싸거나 논점 흐리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언론의 책임을 방기한 것인데요. 그 맨 앞줄에 부끄럽게도 한때 공영방송을 자임했던 MBC가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최근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협회 소속 기자 304명을 대상으로 언론 영향력과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MBC가 신뢰도 0%를 기록했습니다. 공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파급력, 즉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1위는 45%를 차지한 KBS였고요. 조선일보와 YTN이 각각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색이 공영방송이라는 MBC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MBC 공영성 파괴의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김재철 사장 취임 이전까지만 해도 최고 20%대의 지지를 얻어 영향력 부분 3위를 굳혔던 MBC는 이번 조사에서 0%대 지지도인 0.7%를 얻어 최하위권에 랭크됐습니다. 언론사에 있어 영향력과 신뢰도는 그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척도입니다. 하지만 영향력보다 중요한 게 신뢰도입니다. 그렇다면 신뢰도는 얼마나 더 낮아졌을까? 우선 신뢰도 1위는 87년 60 민주항쟁의 산물, 한겨레 신문이 21%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KBS와 경향신문이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MBC는 0%에 수렴하는 0.5%의 신뢰도를 기록해 김재철 사장 취임 이전이죠. 14.3%로 2위를 차지했던 2009년에 비해 30배 가까이 폭삭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문가 그룹인 기자들 사이에 MBC가 쓴 기사라면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지 않는 분위기라는 얘긴데요. 전문가들이 이 정도라면 일반 시민들은 MBC를 아예 언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MBC가 2위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자릿수도 아니고 그 0점대의 영향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향력뿐만 아니고 신뢰도 역시 과거 8.3%, 2년 전에는 8.3%의 어떤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낙폭이 그냥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거의 바닥 수준까지 몰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협회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시사저널의 여론조사입니다. 전문가 그룹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김재철 취임 이전인 2009년, 2010년 2해 동안 최고 31.3%로 신뢰도 1위를 기록했던 MBC는 김 사장 취임 직후인 2011년에 3위로 떨어지더니 공정 보도를 위한 파업이 벌어지고 시용 기자가 들어온 2012년의 경우 신뢰도가 반토막 나면서 4위로 물러납니다. 결국 MBC의 신뢰도 하락은 김재철 사장 이후 시사교양국 해체와 보도국 기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와 수십 명에 달하는 시용 기자 기용으로 인한 공정성 붕괴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김재철 사장 퇴진 이후 김종국 사장 체제 하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신뢰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경영진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오븐투쟁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기자 또 거기에 구성원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경영진이 움직이지 않을 때의 한계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도 중요하지만 이 경영진이 나름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책임의식 이런 것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와야만이 MBC가 아마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MBC는 지금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기사를 내기 위한 작은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지요. 객관적인 입장에 한길 리서치 홍 소장이 밝힌 대로 경영진, 즉 사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MBC의 신뢰성은 손톱만큼도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이성주 노조위원장은 뉴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현장 기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라도 기사를 더 내기 위해서 작은 싸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뉴스데스, 사막뉴스라는 선고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한때 신뢰도 1위의 언론사 기자들을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만든 경영진은 시장의 원리로도 또 일반 상식에 의거해서도 즉각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시청자들도 지금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원이 남미의 혁명가죠 체 게바라 티셔츠를 입고 공연했다는 이유로 지휘자를 징계하기로 했답니다. 지휘자는 예산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구입해서 전에 한번 사용했던 티셔츠를 다시 입혔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수구 족벌 신문들이 몰아치니까 광주시는 징계 방침을 확정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가뜩이나 도를 더하고 있는 전 사회적인 종북 좌파 빨갱이 사냥에 편승해서 광주시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우상으로 부상한 아이콘을 부관 참시하고 있는 겁니다. 탈레반이 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실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머지않아 불온 영상물로 낙인이 찍혀서 접속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몰라서 부랴부랴 권해드립니다. 몇 해 전 EBS 지식채널 2에서 방영했던 체 게바라의 일생이라는 다큐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의대생 채 게바라가 어떻게 혁명가의 길로 접어들게 됐는지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뉴스 독립군을 자임한 저희 고발뉴스의 여정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013년 8월 19일 데일리 고발뉴스 채 게바라의 모터사이클 여행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낯서신 분이 없었겠지.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에 역시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부족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